안녕하세요. 범브람복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출을 막았더니 전세가가 지금 껑충껑충 뛰고 있다라는 워딩도 지금 퍼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지금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일단 아파트 시장 단면만 보자면 단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전세 시장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빨리 말라갈 가능성 크다. 근데 지금 전세 수요, 특히 아파트 수요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라가고 있거든요. 전세의 월세화라는 워딩이 확실하게 지금 아주 선명하고 굵게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공급 부분은 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 대출, 특별히 집주인들이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전세 대출 막혔고, 그 다음에 퇴거 대출도 막혔고, 전반적으로 동서남북 어디에 문을 두드려 봐도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갭 투자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자금줄은 완전히 잘려나갔다. 그래서 공급이 어찌 보면 전세 시장에서 상당폭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자면 수요도 더 이상 아파트 전세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있어요. 전세 자금 대출 내 집 마련 이전에 이빠이 받아가지고 뭐 원리금 이자 내기 바쁘다면, 아니 내 집도 아닌데 남의 집 살면서 그렇게 은행에서 무한대로 맥시멈 대출 받아서 미리 뭐 대출을 갚는 그런 생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유통 가능한 전세 물량 뭐 어느 정도 나와 있어도 이걸 제대로 물으려는 세입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야. 결국에 가서는 세입자도 전세 대출 부분이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비싼 아파트 전세 들어갈 수 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제기할 수도 있겠고요. 일단 전세가가 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남구를 중심으로 한 전세가는 상당 부분 약화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레미안 원밸리가 무려 20억이 빠졌어. 46% 하락. 7월 19일 거래가 나왔죠. 43억에서 23억까지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풍 20억에서 6억까지 뭐 뚝 떨어지는 58평짜리인데 14억까지 지금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강남 쪽 이 전세 상황은 10억 이상, 뭐 상한가는 20억까지 떨어지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앞으로 강남 3구의 전세가는 상당 부분 약세 현상, 이게 이제 비강남권을 전반적으로 직격할 수 있는 영향을 고스란히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기권도 지금 장난이 아니야. 수원시 거의 6억 이상 빠져나가고 있고요. 분당구 6억, 그리고 고양시 6억, 성남시 분당구도 거의 6억에 가까운 5억 7천 정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아파트 전세가가 출렁출렁거리면서 거의 수직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팩트고요. 그리고 인천도 뭐 장난 아니죠. 18억 정도 빠지는, 20억에서 1억, 이건 좀 특수관계인 거래일 가능성이 높고, 더샵 센트럴파크 2차는 5억 정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5억에서 한 10억 정도. 송도 더샵 마스터뷰도 7억에서 3억 정도. 인천이 지금 제일 수도권 경기권에서 집값 하향세를 지금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그 떨어지는 결이 달라. 그만큼 엄청난 속도로 지금 하락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매번 하락 사이클 상에서 인천이 하방 압력의 중심추 역할을 했죠. 그만큼 인천이 얼만큼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경기권도 영향받고, 역으로 부메랑이 돌아와서 서울권도 굉장한 집값 하락세를 보였던 1차 하락 시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2% 정도 당시에 하락했었죠. 아마 배 정도 40% 이상 단기적으로 조정을 겪을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아파트 전세 무리해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파트 물량 없대, 또 아파트 가격 올라간다 해서 뭐 쫓기는 마음으로 고점에 또 전세가 물리게 되면 이거 이후에 역전세 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그 보증금 못 물어줘. 내가 어찌 보면 그 피 같은 돈, 내 돈도 섞여 있고 또 은행 돈도 섞여 있잖아. 결국에 가서는 그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아주 극악의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세에 들어가는 거는 좀 신중하시라. 지금 빌라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세 채 중에 한 채는 역전세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무려 10% 가깝게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전세로 들어갈 이유가 없고, 지금 아파트는 전세가가 지금 이전에 굉장히 높여놨던 어떤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맞춰서 들어갈 이유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현지 거래가는 지금 하방 압력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 거고, 다세대 같은 경우도 굳이 뭐 전세 사기 위험성도 있고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뭐 월세 살면 어때서 어느 정도 내가 내 소득 기준에 맞게 월세를 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굳이 전세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전세 가격 다세대 주택 세 채 중 한 채가 평균 1,750만 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갈수록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면 역전세 그냥 터질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라와 오피스텔 뭐 대체제가 전세 월세화로 확실하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29%에서 지금 58%로 5년 만에 2배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오피스텔 단독주택은 월세가 70에서 8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을 뭐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 거의 없잖아. 그죠? 아파트는 40% 선으로 3년 전보다 감소 추세 보이고 있고요. 메이플자이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 전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될 것인가에 분명한 어떤 샘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5구제곱 전세가가 14억 정도 됐는데 지금 9억까지 내려섰어요. 그만큼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 왜냐? 전세 세입자가 올 자기 현금 박치기 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그 돈 가지고 전세 살려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월세 사가지고 뭐 살아가지고 또 그 남는 돈 뭐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모로 좀 이 현금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현금 부자인 무주택자에 한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어떤 메리트가 있는데 왜 뭉칫돈 그냥 메이플자에 딱 묻어놓고 전세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을 동동 굴르면서 그냥 전세 다 때려치고 이제 월세로 전환하자 해서 지금 메이플자에는 월세가 전세 물량을 압도할 정도로 많아질 가능성 높아요. 헬리우시티도 지금 토제 때 69%, 70% 정도 전세가 그냥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700건이었는데 200건 정도로 줄어버렸고, 지금 최근에 헬리우시티 전세가 156건, 뭐 거의 200건도 안 되죠. 최근 뭐 800채에서 100채로 내려앉는 700채가 단시간 안에 증발하는 모습을 또 고스란히 또 이전처럼 재현을 하고 있는데, 월세 물량이 훨씬 많잖아. 그러니까 헬리우시티 집주인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갱신을 통해서 세입자 눌러 앉히든지 아니면 이거 전세 다 깨버리고 월세로 빨리 전환해서 현금이라도 따박따박 매월 좀 입금을 받아야지 뭔가 이게 자금 회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 헬리우시티도 뭐 순식간에 700채가 증발하는 그런 어떤 이 전세 감소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세가 감소했다고 해서 전세 세입자가 그만큼 수요가 없는데 뭐 공급이 줄면 전세가가 당연히 이전처럼 사이클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전세가가 오히려 처지는 그런 어떤 양상은 결국에 와서 아파트 전세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뚝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향을 고스란히 지금 매매 시장도 반영을 하고 있고, 경기권이 지금 살벌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당구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 그러니까 오른 만큼 주머니 꽉꽉 채워놨는데 이제 다시 주머니 뒤집어야지.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임해동 동부 코롱이 19억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13억 3천에 거래가 됐어요. 거의 6억 떨어졌습니다. 7월 21일 거래. 그러니까 6월 28일 이후 거래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만큼 규제 효과를 톡톡하게 이제 보는 건데 직격하는 어떤 이 가격대가 나왔고, 뭐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집값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곳인데 이제 지옥물 열리게 생겼어요. 주민들이 술렁술렁 거릴 수밖에 없죠. 뭐 단시간 안에 6억이 그냥 수직 강화를 해버렸으니까 위기감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층수도 11층이야. 저층도 아니야. 로열층 아닙니까? 이게 또 뭐 특수관계인의 뭐 증여거래 아닌가, 뭐 다양한 어떤 예측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중개거래에서 나왔다는 거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광교도 난리가 나죠. 광교 얼마만큼 올랐습니까?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13억 6,500, 7월 16일 거래가 나왔는데 18억 5천 최고가를 찍었었습니다. 거의 뭐 20억 간에 만에, 온해 만에 그런 논란들이 많았는데 결국에 가서 이제 5억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이 두 곳의 결정적인 5억 이상의 파이가 깨져나가는 건 앞으로 경기권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과천, 분당, 광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하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뭔가 돌팔 매질을 하면 할수록 원심력이 모여서 힘이 생기잖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파이가 더 커지고 그 파이가 또 기존의 하방 가격들을 다시 계속해서 깨나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건 경기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서울권도 확실한 어떤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경기권 분당구, 안산시, 고양시 등등에서 매매가도 지금 내려앉고 있는 추세고, 지금 일단 4, 5억대로 이제 떨어진다는 건 확실하게 기존의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 거죠. 앞으로 집값은 8월 들어서 아주 무섭게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많고요.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남의 돈으로, 은행 돈으로, 대출로, 부채로 이 모든 것들이 단시간 안에 부실이나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장 안에서 투명하게 거래가 되면서 자산 가치를 좀 차곡차곡 쌓아놨어야 되는데 단기간 안에 그냥 뻔뿌질 했잖아. 뻔뿌질. 그죠? 이게 주식 시장도 아니고 부동산, 부자가 딱 붙었잖아. 동산 아닌 부동산,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이건 황금성 하기 되게 힘든 자산 가치라.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예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주식처럼 몰빵해가지고 단기간에 차익 걷어서 그냥 걷어차고 나가고 또 설거지 당하고 설거지 당한 사람 또 고점까지 올려가지고 펌프질해서 다시 그 사람, 이건 말이 됩니까? 이런 투기적 요소의 어떤 왜곡된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순위 줍줍, 최근에 가서 6월 10일 이후로 유주택자는 이제 못해요. 그리고 이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전세보증금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순위 줍줍 무조건 3억 이하에 나오는 아파트에 집중하시라. 그 이상은 좀 힘들잖아. 내가 일단 6억 이하의 대출을 받을 수는 있어. 근데 3억 이상 대출을 받아버리면 굉장히 원금 이자 갚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줍줍 소개해드릴 때 3억, 4억 그 수준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동탄 롯데캐슬 이번에 무순위 줍줍 8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6호 타입이 3억 6천이야. 지금 6호 타입 매매가가 좀 여기도 많이 떨어졌네. 한 15억 가까이 갔었는데 12억 8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세 방어력이 있는 것이죠. 3억 정도에 진입을 한다면 내가 내 돈 절반 정도 내고 대출은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받는다 치면 충분히 6억 규제 피해가고 안전망을 딱 걸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격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나올 공급 모든 이 분양가 상한제 임대나 또 공공 분양 같은 경우도 3억대 수준에서 조금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리스크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겠다. 지금 30평대는 16억 7천 정도 합니다. 여기 거의 20억, 30억까지 얘기를 했었었는데 확실히 여기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하죠. 단지 배치도는 아주 참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6호제곱도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왕숙에서 본청약이 시작이 되는데 왕숙하면 굉장히 물리적으로 서울과 거리가 좀 있다라고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강동 송파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여기 A1 블록에서 이제 본청약을 받게 되죠. 105세대, 34세대 한서 150세대 정도 분양을 하는데 아마 본청약,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포기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많아질 가능성도 높고요. 평형이 5구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4억대 정도 됩니다. 4억대에서 4억 2천대. 왕숙 조금 아쉽네. 한 3억 중반에서 한 3억 중반 정도 되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워낙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공공분양도 4억대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확장비 착하고요. 일단 30대, 20대, 50. 해당 지역 경기도 그리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 다 지원이 다 가능하겠고요. 부동산 자동차 2억 1천만 원, 3,800만 원 체킹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교통환경이 굉장히 좋죠. 앞으로 더 좋아질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강동구를 통해서 송파구에 진입할 수 있는 9호선 라인이 연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일단 이게 딱 연장이 돼버리면 서울과의 접근성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 포천 고속도로 인접. 입지가 그래도 교통면에서는 상당히 남양주 왕숙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교집합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5구제곱 차막에 구성이 되어 있죠. 평면도도 역시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공부장은 요새 굉장히 5구제곱임에도 불구하고 드레스룸, 파우더룸 없는 거 없이 다 갖춘 풀옵션과 같은 어떤 느낌을 줄 정도로 평면을 좀 잘 뽑아내고 있습니다. 5구비는 타워형으로 나왔네요. 8월 6일 날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이 시작되면서 일반은 8월 7일, 8월 8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꼭 사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 아파트 서둘러 사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분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체크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A2 블록, 좀 젊으신 분들은 신혼희망타운 바로 옆 단지에서 분양을 합니다. 여기는 A1 블록, 일반 공공분양 외에 A2 블록 또 따로 모집을 하는데, 신혼희망타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기 하나 집어넣고 또 일반 분양 A1 블록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401세대 나오게 되고요. 46제곱, 5제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 가격 면에서는 뭐 3억대니까 굉장히 착한 분양가라고 할 수가 있고, 평면도 아주 잘 뽑았죠. 5제곱임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이 84제곱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평면을 잘 뽑았습니다. 아무튼 여기 뭐 실거주 의무는 없고, 신혼부부라면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도 본청약 신규 신청자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받게 되니까 일단은 체크하라는 의미에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절대 사라는 얘기 아니야. 오해하지 마시라. 공공분양은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틈새가 될 수 있고 우회로가 될 수 있고, 뭔가 지금의 규제 안에서 상당폭 이 분양가를 좀 낮춘, 거품을 뺀 가격, 그 속에서 내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지금 구축이나 분양가는 이제 관세 영향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고, 구축은 계속해서 뚝뚝 떨어질 가능성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무순위 집주비나 공공분양 뿐만 아니라 구축도 상당히 하방 압력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저점에 진입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무주택자라면 지금 상황은 굉장한 호재일 수 있으니 잘 들여다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전세가가 뭐 굉장히 물량이 축소되는 바람에 널뛰게 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공포감이 지금 전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거래가는 굉장히 전세가도 지금 낮아지고 있다. 전세에 대한 수요가 이전처럼 그렇게 대폭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아파트에 국한돼서 하는 얘기에 집중할 필요 없고,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등등 해서 그 폭을 좀 넓혀가지고 생각할 그런 또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전세 살 이유가 없잖아.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집값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어떤 또 포인트를 찝어가면서 잘 살피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적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